감사합니다, 할머니. 겉으론 퉁명스러워 보이는 72세 김순자는 편의점 알바 중 잔액 부족 복지카드를 내민 고아 소녀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한 우아한 여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 딸과 똑같이 생겼잖아. 고아 소녀의 보조개와 손목의 흉터. 5년 전 죽었던 딸과 같은 모습이었죠. 이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이끌림에 이어진 이날의 만남이 앞으로 이 세 명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것을요.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사연 시작에 앞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2시의 편의점은 형광등 불빛만 쓸쓸하게 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휙휙 지나가며 간판을 흔들었고 가로등 아래 길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이 시간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나라를 여행하고 있을 텐데 김순자 할머니는 계산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 밤샘 알바라니 순자는 가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띵동.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자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비틀거리며 들어온 사내는 30대쯤 되어 보였는데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손님 중 절반은 술 취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내가 계산대로 다가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탁 던졌습니다. 야, 담배 하나 줘. 반말이었죠. 순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억지 미소를 띄운 채 대답했습니다. 어느 거 드릴까요? 아무거나. 빨리빨리 안 움직여. 늙은이가 동작이 느려서 원. 사내가 혀를 차며 손가락으로 계산대를 툭툭 쳤습니다. 순자는 뒤쪽 진열대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신분증을 내밀지 않았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뭐? 야, 내가 미성년자로 보여? 사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런 손님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규정이라서요. 저도 사장님한테 혼나서. A씨, 귀찮게. 그냥 줘. 사내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새벽 편의점 안이 그 고함으로 가득 찼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건넸습니다. 돈을 거슬러 주려는데 사내는 벌써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죠. 순자는 계산대에 놓인 구겨진 10,000원짜리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튀어나왔죠. 참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분했습니다. 주책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나이에 뭐하는 짓인가.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었죠. 교복 바지에 후드 점퍼를 걸친 아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과자 코너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새벽에 오는 학생들 중에는 물건을 몰래 주머니에 넣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초코바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1,200원입니다. 순자가 말하자 아이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돈을 낼 생각이 없어 보였죠. 손님? 아, 계좌이체 되나요? 현금이나 카드만 돼요. 에이, 요즘 어느 편의점이 계좌이체 안 돼요? 할머니 편의점 너무 구식 아니에요?
아이가 핀잔을 주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죠. 결국 아이는 초코바를 도로 놓고 나갔습니다. 욕은 안 했지만 마음은 더 씁쓸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이었죠. 출근까지 아직 5시간 반이나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으니 순자는 문득 외로웠습니다. 세상이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입술을 꾹 깨물며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투덜거릴 시간에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내일 또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유리문에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바닥 청소를 하던 중이었죠. 걸레질을 하다 보니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몸으로 밤을 새우니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거든요. 휴. 순자는 허리를 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손에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죠. 순자는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아줌마는 대꾸도 없이 계산대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물건을 고르지도 않고 곧장 계산대로 오다니 말입니다. 아줌마가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계산대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순자의 코끝으로 시큼한 냄새가 스쳤죠. 음식물 쓰레기 냄새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대신 버려줘요. 아줌마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멍하니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봉지 안에는 생선뼈와 김치 국물이 밴 음식물 찌꺼기가 그득했죠. 아니, 손님, 이건... 아이고, 할머니도 어차피 가게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냥 같이 버려주면 되지. 종량제 봉투 사자니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아줌마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르 닫히는 소리만 남았죠. 순자는 계산대 위에 놓인 비닐봉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쫓아가서 돌려줄 힘도 용기도 없었거든요. 결국 순자는 비닐봉지를 들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뒤편 쓰레기장에는 이미 여러 봉투가 쌓여 있었죠. 순자는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세상이 참 야박해. 중얼거린 순자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쓰레기장 한쪽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죠. 깡마른 몸에 털이 군데군데 빠진 길고양이였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쯧쯧, 너도 먹고 살기 힘들구나. 순자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비닐을 뜯어 고양이 앞에 놓아주자 고양이는 경계하듯 물러섰다가 천천히 다가와 김밥을 물고 달아났죠.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저 녀석한테 밥 얻어먹을 날이 올까?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폐기 처리할 상품들을 정리하고 진열대를 정돈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했으니까요. 순자는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순자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손등에는 검버섯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면 쥐구멍에도 벼튼 들겠지. 순자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죠.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모두가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곧 퇴근해서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누우면 온몸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겠죠. 하지만 잠들기 전 순자는 또 생각할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을 만날까? 또 어떤 무례함을 참아내야 할까? 그래도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야박해도 사람들이 차가워도 자신만큼은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게 순자가 세상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죠.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술 취한 손님을 받고 담배를 팔고 계산대를 지키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편의점 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죠. 순자는 진열대 앞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폐기해야 할 삼각김밥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띵동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작은 그림자가 들어섰죠.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죠.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삼각김밥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밤 10시에 혼자 편의점에 오다니 부모는 어디 있는 걸까요?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일 아래 칸에 있는 900원짜리 참치마요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싼 제품이었죠. 계산대로 다가온 아이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900원입니다.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냈죠. 초록색 카드였습니다. 꿈나무 카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동급식 카드였죠. 순자의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카드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요. 순자는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띠리리릭 기계음이 울렸죠.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글자를 보는 순간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액 부족. 900원짜리 김밥조차 살 수 없을 만큼 잔액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잠깐만. 순자는 카드를 다시 긁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이상하네. 다시 한번 해볼게.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순자는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다가 김밥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됐다. 잘 먹어.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이 순자를 올려다봤죠. 정말요? 그럼. 순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죠. 아이는 김밥을 꼭 껴안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순자는 계산대에 혼자 남았습니다. 900원. 순자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그날 밤 이후 아이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김밥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죠. 순자는 매번 카드를 긁는 척하며 김밥을 건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이는 김밥을 받으며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이러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안 되잖아. 아이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전 돈이 없어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친해지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이는 편의점 구석가니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진열대를 정리하는 척하며 아이를 슬쩍 바라봤죠. 아이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자의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이가 김밥을 다 먹고 나가려는데 순자가 불렀습니다. 아,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은지요. 그래, 은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순자야. 김순자. 은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죠. 그날 밤부터 순자와 은지는 매일 밤 10시에 만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이상한 끈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은지가 어디서 자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순자는 은지가 편의점에 오면 따뜻한 물 한 컵을 내어줬습니다. 은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물을 마시고 김밥을 먹었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것을요. 밤 10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작은 기적 같은 만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밤 10시가 되자 은지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죠. 작은 발소리가 타일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냉장고 앞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늘 그랬듯 삼각김밥 진열대로 향했죠.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어 은지를 보니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죠. 은지야. 순자가 불렀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죠. 몸 안 좋아?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순자는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아이가 건강할 리 없었으니까요. 은지가 김밥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순자는 카드를 받아들며 냉장고 쪽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오늘 폐기해야 할 도시락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 중에서도 5,000원짜리 불고기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1시간 남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돌아갔죠. 저 도시락을 어차피 버릴 건데 은지에게 주면 안 될까? 하지만 그냥 주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게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카드를 긁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잠깐만. 순자는 냉장고로 가서 불고기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기 시작했죠. 위잉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소리가 편의점 안을 채웠습니다. 은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말이야. 순자가 전자레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통기한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오늘 안 팔리면 나 사장님한테 혼나서 잘려.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띵 소리가 났죠. 순자는 도시락을 꺼내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좀 먹어서 없애줘라. 응? 순자가 도시락을 은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근데 아이고 됐어. 그냥 먹어. 안 그러면 진짜 내가 혼나.
순자는 일부러 짜증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은지는 봉투를 꼭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절했습니다. 은지는 구석간이 테이블로 가서 앉았습니다. 비닐을 뜯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죠. 도시락 뚜껑을 열자 불고기 냄새가 편의점 안에 퍼졌습니다. 은지는 일회용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입을 떴죠. 밥 한 숟가락, 불고기 한 점. 은지의 눈이 감겼습니다. 천천히 씹는 아이의 볼이 움직였죠. 순자는 진열대를 정리하는 척하며 은지를 지켜봤습니다. 은지는 두 번째 입, 세 번째 입을 떴습니다. 점점 빨라졌죠. 허겁지겁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이 분주했습니다. 밥알이 입가에 묻었지만 은지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먹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참았을까요? 도시락은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은지는 숟가락으로 그릇 구석구석을 긁어 먹었죠. 밥알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입을 삼킨 은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는 물 한 컵을 따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셔. 은지는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꿀꺽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은지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이 촉촉해졌습니다. 얼굴에도 조금 혈색이 돌았죠. 할머니. 은지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가서 쉬어. 은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텅 빈 도시락 용기를 바라봤죠. 플라스틱 용기 안에는 밥알 한 톨 남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제대로 배불리 먹인 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은지는 여느 때처럼 10시에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거든요. 순자는 계산대 뒤에서 은지를 맞이했습니다. 은지가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은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어제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순자의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밥 한 끼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요? 그래, 다행이다. 순자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지는 오늘도 김밥 한 개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순자는 카드를 받아들며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어제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지만 여전히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죠. 손톱 사이에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집이 없었습니다. 씻을 곳도 잠잘 곳도 없이 떠돌고 있는 게 분명했죠. 순자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부모는 어디 있는 걸까요? 은지가 김밥을 받아들고 돌아서려는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은지가 멈춰섰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셔? 순자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다그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말투였죠. 은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저었죠.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자니?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죠.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알았어. 가서 먹어. 순자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구석 테이블로 갔습니다. 순자는 계산대에 혼자 남아 은지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김밥을 조금씩 뜯어먹는 아이의 모습이 가슴 한켠을 쿡쿡 찔렀죠.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쩌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순자는 갈등했죠. 당장 순자 자신도 좁은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재울 방도 없었고 밥을 사줄 형편도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냥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박혀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간판을 흔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 밤 어디서 잘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지가 김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쓰레기를 깔끔하게 버리고 순자에게 다가왔죠. 할머니, 저 갈게요. 그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문을 열려는데 순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은지야. 은지가 돌아봤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 조심해서 가. 은지가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닫혔죠.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계산대 의자에 털썩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집에 데려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매일 밤 따뜻한 밥 한 끼는 챙겨주기로 말이죠. 폐기 도시락이라도 김밥이라도 뭐든 좋았습니다. 저 아이가 굶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야박해도 자신만큼은 따뜻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랐으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순자는 은지를 기다릴 것입니다. 밤 10시 형광등 아래에서 말이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편의점에 나타났죠. 순자는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폐기 처리할 도시락을 챙겨두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고개를 푹 숙이지도 않았죠. 왔니? 순자는 냉장고에서 오늘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치킨 마요 덮밥이었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동안 은지는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띵! 전자레인지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도시락을 꺼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자신도 배가 고팠거든요. 냉장고를 다시 열어 컵라면 2개를 꺼냈습니다. 은지야, 오늘은 이것도 먹자. 순자가 컵라면을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은지의 눈이 동그래졌죠. 할머니도요? 응, 나도 배고파. 순자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라면 냄새가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지는 도시락을 먹었고 순자는 라면을 후루룩 먹었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었습니다. 맛있어? 네.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볼에 움푹 팼죠? 순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밥을 나눠 먹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컵라면을 다 먹은 순자가 국물까지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이 따끈해졌죠. 후, 순자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한숨이었죠. 은지도 도시락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응?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간질간질했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도 외로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나도. 순자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만진 순간이었죠.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양이처럼 순자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띵동. 순자와 은지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한 여자가 들어섰죠.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은 연하지만 고급스러웠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네 편의점에는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었거든요. 여자는 천천히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생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죠. 하이힐이 바닥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생수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오는 길에 여자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앉아 있었죠. 컵라면 용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자는 곧 고개를 돌려 계산대로 왔습니다. 1,500원입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가늘고 하였죠. 손톱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카드가 결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가 생수를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여자는 생수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한번 구석 테이블을 돌아봤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죠. 여자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자가 주차된 검은색 세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떠나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겠죠. 은지가 테이블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분은 누구예요? 모르지. 그냥 손님.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편의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계산대에서 영수증 용지를 교체하고 있었죠.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은지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띵동.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그 우아한 여자였죠. 여자는 오늘도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가 바람에 살랑 흔들렸죠. 순자는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여자는 생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생수를 집지는 않았죠. 냉장고 앞에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 정각,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아이는 늘 그랬듯 삼각김밥 진열대로 향했죠.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서 살랑거렸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은지에게 고정됐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계산대에서 지켜봤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묘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김밥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그래. 오늘은 김치볶음밥 도시락 있어. 순자가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똑똑똑 울렸죠. 순자는 먼저 여자의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1,500원입니다. 여자는 카드를 건네며 은지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이 데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띵! 전자레인지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도시락을 꺼내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네. 은지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여자는 계산을 마쳤지만 편의점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생수 한 병을 들고 서성이며 진열대를 둘러봤죠. 순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볶음밥 냄새가 편의점 안에 퍼졌죠. 아이는 일회용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잡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은지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은지의 오른손 손목, 옷소매 아래로 무언가가 살짝 보였습니다. 울퉁불퉁한 흔적이었죠. 화상 흉터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렸죠. 순자와 은지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손님 괜찮으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생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지는 도시락을 먹다 말고 여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여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은지가 젓가락질을 하며 밥을 먹을 때 여자는 그 모습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 볼에 생기는 보조개, 밥을 먹으며 코끝을 실룩거리는 버릇, 오른손 손목에 화상 흉터, 여자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우리 민지? 여자의 머릿속에서 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 풍선 팔던 아저씨,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진 딸. 손목에 화상 흉터가 있었던 딸. 웃을 때 보조개가 패였던 딸. 여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싶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닐까봐,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을 꽉 쥐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죠.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자가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순자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괜히 신경 쓸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밤 10시가 되자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죠. 최 여사였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 두른 캐시미어 머플러가 부드러워 보였죠. 순자는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어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여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과자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초콜릿, 사탕, 젤리가 형형색색 늘어서 있었죠.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오늘로 사흘째예요.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몇 분 후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순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죠. 왔니? 오늘은 된장찌개 도시락 있다. 와, 저 된장찌개 좋아해요. 은지가 깡충 뛰며 좋아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도시락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최 여사는 과자 진열대 앞에서 초콜릿 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산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은지를 바라봤죠. 은지는 테이블에 앉아 다리를 까딱까딱 흔들며 도시락이 데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띵! 전자레인지가 울렸습니다. 순자가 도시락을 꺼내 은지에게 건네려는데 최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줘도 될까요? 최 여사가 초콜릿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고급 수입 초콜릿이었죠.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이에게요? 네. 혹시 괜찮다면요. 최 여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야, 이분이 내주신대.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여사와 눈이 마주쳤죠. 최 여사는 은지에게 다가가 초콜릿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얘야, 이거 먹을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지는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괜찮냐는 표정이었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지는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죠. 이름이 뭐니? 은지요. 은지. 예쁜 이름이구나.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초콜릿 상자를 열어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우물우물 씹었죠. 맛있어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움푹했습니다. 최 여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5년 전 딸이 초콜릿 먹을 때 짓던 그 웃음이었죠. 순자는 최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최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계산대로 갔습니다. 초콜릿 값을 계산했죠. 감사합니다. 최 여사가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은지를 바라봤죠. 은지는 된장찌개 도시락을 먹으며 초콜릿을 하나씩 까먹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최 여사는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사탕을, 어떤 날은 과일 주스를, 어떤 날은 빵을 사서 은지에게 건넸죠. 은지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오셨어요? 응, 그래. 최 여사는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학교는 다니니?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부모님은?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죠. 최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떡볶이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어렸을 때 떡볶이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요? 응.
학교 앞에서 1,000원짜리 떡볶이 사 먹는 게 제일 행복했어. 최 여사가 옛날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은지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순자는 계산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조합이었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부인과 꾀재재한 아이가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여사는 이제 매일 밤 10시가 되면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은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은지야, 오늘 뭐 했어? 공원에서 놀았어요. 비둘기한테 빵 부스러기 줬어요. 그래, 비둘기가 많이 왔니? 네, 한 10마리나 왔어요. 은지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최 여사는 은지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줬죠. 우와, 그랬구나. 은지는 최 여사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했죠. 어느 날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은지야, 혹시 손목은 어떻게 다쳤어? 최 여사의 눈이 은지의 오른손 손목을 향했습니다. 옷소매 아래로 흉터가 살짝 보였죠. 은지는 손목을 슬쩍 가렸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어렸을 때 다친 것 같아요. 아프진 않니? 아니요. 이제는 안 아파요. 최 여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를 타다가 딸이 팔을 다쳤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손목에 화상을 입었죠. 눈물이 글썽였지만 최 여사는 꾹 참았습니다. 은지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그래, 다행이다. 안 아프면 됐어. 최 여사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양이처럼 최 여사의 손길을 받아들였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쩌면 저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순자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그날 밤 은지가 편의점을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최 여사는 차에 타지 않고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총총 박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편의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님, 아직도 안 가셨어요? 최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할머니. 네, 저 아이가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요. 부모는요? 그것도 몰라요. 아이가 말을 안 해서요. 최 여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손님, 저 아이를 아세요? 최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불쌍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죠. 차가 천천히 떠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삐걱거렸습니다. 순자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앞좌석에서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죠. 최 여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뒷좌석에서 최 여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켰죠. 남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거든요. 마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최 여사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여보, 찾은 것 같아. 뭐? 우리 민지. 찾은 것 같아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편의점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 민지랑 똑같은 아이가 있어요.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같다는 게 얼굴이? 얼굴도 그렇고 웃을 때 보조개도 똑같고 손목에 화상 흉터도 있어요. 우리 민지가 다쳤던 그 자리예요. 최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남편이 책상을 친 것 같았죠. 지금 당장 갈게. 주소 보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혹시 또? 최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여러 번 헛된 희망에 매달렸다가 무너졌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괜찮아. 내가 직접 확인할게. 일단 주소만 보내줘. 알았어요. 최 여사는 전화를 끊고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최 여사를 돌아봤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창밖으로는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지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죠. 최 여사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민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아이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화상 흉터,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 밥 먹을 때 코를 실룩거리는 버릇, 모두 민지와 똑같았으니까요. 최 여사는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3살배기 민지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움푹했죠. 최 여사는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찾아줄게. 기다려. 속삭이는 목소리가 차 안에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회의실에서 막 나오던 참이었죠. 비서가 서류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은?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보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잠깐. 회장이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통화가 끝난 뒤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차 준비해. 당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묻지 말고 빨리 준비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비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고 뛰어갔습니다.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죠. 차에 오르며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건넸습니다. 여기로.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차가 빌딩을 빠져나가 도로로 질주했습니다.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민지, 정말 내가 맞니?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창밖으로 가로등 빛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도시락을 다 먹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며 하루 매출을 정산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술 냄새가 확 밀려왔죠. 코를 찌르는 냄새였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죠.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남자 일주일 전에 외상으로 소주 5병을 가져갔던 사람이었거든요.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휘청거리며 주류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소주병을 한 알음 집어들었죠. 순자는 목구멍이 바짝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손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죠. 뭐? 쏘아붙이는 말투였습니다. 순자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번에 외상으로 가져가신 거 아직 안 갚으셨는데요.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내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거 나중에 줄게. 하지만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사장님한테 제가 혼나요. 순자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끄러워. 나중에 준다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편의점 안이 그 고함으로 울렸죠. 형광등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은지는 구석 테이블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바들바들 떨렸죠.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님, 그럼 오늘은 외상 안 돼요. 돈 내셔야 해요. 순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뭐, 이 할망구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사내가 소주병을 들고 계산대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을 쿵쿵 두드렸죠. 순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진열대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손님,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내는 계산대에 소주병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유리병이 플라스틱 계산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이 늙은 게 돌았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어. 사내가 손가락으로 순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침이 튀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돈 안 내면 못 드려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사내가 계산대를 주먹으로 탁 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편의점 안을 울렸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인 펜꽂이가 쓰러졌죠. 펜들이 바닥으로 우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은지는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작은 손으로 입을 막았죠.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발로 계산대를 걷어찼습니다. 쿵, 쿵. 계산대가 흔들렸습니다.
위에 놓인 껌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다녔죠. 돈 받고 싶어? 그럼 경찰 불러봐.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사장님이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이 손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혼날 게 분명했거든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순자가 애원했습니다. 사내는 비웃으며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가져간다. 돈 나중에 준다니까. 사내가 소주병을 품에 안고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사내는 이미 자동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스르르.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편의점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죠. 계산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은지가 테이블 밑에서 나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괜찮아. 순자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또 올까요? 다음엔 더 심하게 난동을 부리지는 않을까요?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간판을 흔들었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은지는 순자 옆에 서서 작은 손으로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순자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검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안은 다시 평온을 찾은 것처럼 보였죠. 순자는 흩어진 펜들을 주워 담으며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순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지를 안심시키려 억지로 웃어 보였죠. 바람이 창문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와장창하고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죠. 순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주치자였습니다. 더 취한 상태로 돌아온 거죠. 눈은 더욱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손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들려 있었죠. 이 할망구 어딨어? 고함이 편의점 천장을 울렸습니다.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주치자는 비틀거리며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목구멍을 긁어대는 듯한 냄새였죠. 아까 나한테 돈 내라고 했지? 응? 침이 튀었습니다. 순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님, 제발 조용히. 말을 끝맺기도 전에 주치자의 손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탁! 순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죠. 입안에서 쇳내가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진열대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과자 봉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죠. 할머니, 은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주치자는 순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친 소나기였죠. 순자의 목이 조여왔습니다. 이 늙은 게 감히 나한테 대들어? 주치자의 침이 순자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술과 담배가 섞인 지독한 냄새였죠. 죄송합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치자는 순자를 확 밀쳤습니다. 콰당. 순자의 몸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등뼈가 차가운 타일에 부딪히며 찌릿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죠. 안경이 날아가 멀리 굴러갔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아이는 쓰러진 순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팔을 벌려 순자를 감싸 안았죠.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때리지 마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죠. 주치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꼬맹이는 뭐야? 주치자가 은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휘청. 은지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순자 앞을 막아섰죠. 저리 안 가.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거든요. 주치자는 비웃으며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유리병이 형광등 아래에서 번쩍였습니다. 날카로운 빛이었죠. 이 꼬맹이도 혼 좀 내야겠네. 주치자의 목소리가 낮고 음침했습니다. 은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었죠. 순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은지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주병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죠.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습니다.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끝인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였죠. 주치자의 거친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소주병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쌩하고 울렸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죠. 순자는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을 자신의 품에 감쌌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속삭임이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주병은 여전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무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편의점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밤바람만이 창문을 두드렸죠. 순자와 은지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주치자의 그림자가 두 사람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절망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끝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소주병이 은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은지를 더 꽉 껴안았죠. 신이시여. 기도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주치자의 거친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당. 편의점 자동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유리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죠. 차가운 바람이 칼처럼 편의점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주치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주치자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한 남자가 뛰어들어오고 있었죠.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휘날리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뒤로 최 여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은지.
최 여사의 비명이 편의점 천장을 울렸습니다. 은지를 향해 내려오던 소주병, 바닥에 쓰러진 순자, 그 위를 휘두르는 주치자. 최 여사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짚었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주치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구두 밑창이 타일 바닥을 탁탁 두드렸죠. 주치자는 황급히 소주병을 휘둘렀습니다. 회장을 향해 병을 던졌죠. 회장은 고개를 숙여 피했습니다. 쾅! 소주병이 뒤쪽 진열대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소주가 바닥에 쏟아져 흘렀습니다. 순자는 은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유리 파편이 날아오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은지를 감쌌죠. 회장과 주치자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주치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이 소주 웅덩이에 미끄러졌죠. 휘청!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눈빛 같았죠.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품에 안긴 은지가 보였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최 여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목구멍에서 울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5해 만에 찾은 딸이 저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니 최 여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도 떨렸죠. 회장은 주치자 앞에 우뚝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주치자는 술에 취한 눈으로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술김에 행패를 부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나. 회장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주치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냉장고에 부딪혔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죠. 최 여사는 바닥에 앉은 채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민지야. 우리 민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봤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은지를 향한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순자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 은지를 아는구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순자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순자의 옷깃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순자는 은지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회장과 주치자는 여전히 마주 서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죠. 편의점 바닥에는 유리 파편과 소주가 섞여 흩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 위에 반짝였죠. 밖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간판이 덜컹거렸습니다. 최 여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죠. 은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여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저 아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최 여사의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은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자의 품에서 떨고 있었죠. 회장은 주치자를 노려보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숨소리만 편의점 안을 채웠죠.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주치자의 손목이 번쩍 올라오는 순간 회장의 손이 먼저 움직였죠. 찰칵. 회장의 손이 주치자의 팔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한 힘이었죠. 주치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치자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렸죠. 주치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으로 주저앉았죠.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회장은 주치자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주치자의 목덜미를 눌렀죠. 쿵! 주치자의 머리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습니다. 뺨이 바닥에 눌렸죠. 소주 웅덩이가 주치자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나. 주치자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힘은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회장의 무릎이 주치자의 등을 짓눌렀습니다. 주치자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뭐야? 주치자의 목소리가 바닥에 눌려 갈라졌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었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은지를 향했습니다. 순자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가 보였죠. 눈을 질끈 감고 떨고 있는 모습이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 아비 되는 사람이다.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 맴돌았죠. 최 여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순자는 회장의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옷깃을 꽉 움켜쥔 채 떨고 있었죠. 회장은 주치자를 바닥에 누른 채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112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편의점에서 폭행 사건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죠. 주치자는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제발. 목소리가 굴욕으로 갈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회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치자를 바닥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최 여사는 은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순자는 최 여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최 여사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순자는 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은지야. 순자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은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동자가 순자를 올려다봤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순자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봤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와 눈높이를 맞췄죠. 얘야.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눈물 자국이 번졌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잉 위잉.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편의점 밖으로 파란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죠. 유리창에 빛이 반사되어 춤을 췄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온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순자의 품에서 조금씩 몸을 일으켰습니다. 최 여사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최 여사는 손을 뻗었습니다. 은지의 뺨을 쓰다듬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놀랄까봐 두려웠거든요. 괜찮니?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편의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제복 차림이었죠.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 1명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치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주치자에게서 손을 떼었죠. 경찰이 주치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주치자는 비틀거렸습니다. 술과 땀 냄새가 진동했죠. 당신은 폭행죄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금속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주치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죠. 경찰들이 주치자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리 파편과 소주가 흩어진 바닥만 남았죠. 회장은 일어서며 옷을 털었습니다. 검은 코트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은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2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바람이 열린 자동문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이 깜빡이며 빛을 쏟아냈죠.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멀어져 갔습니다. 편의점 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최 여사는 은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최 여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최 여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 하나하나가 5년 전 기억과 겹쳐졌죠. 얘야, 손목 좀 보여줄 수 있니? 최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지는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지는 천천히 오른손을 내밀었죠. 최 여사의 손이 은지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옷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목에 울퉁불퉁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죠. 5년 전 놀이공원 회전목마에서 생긴 그 흉터였습니다. 최 여사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은지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최 여사는 은지의 손목을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만지듯 조심스러웠죠. 이 흉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의 손목을 내려다봤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 회장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민지야. 외침이 편의점 천장을 울렸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왔어. 엄마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최 여사의 목소리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은지는 처음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품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죠.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죠. 은지의 팔이 천천히 최 여사의 등을 감쌌습니다. 작은 손이 최 여사의 코트를 꽉 움켜쥐었죠. 엄마,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로 뭉쳤죠. 민지야, 우리 딸,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회장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었습니다. 순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닦아도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에게 가족이 있었구나.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은지가 가족을 찾아서 기뻤지만 동시에 이제 은지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최 여사는 은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얼굴 좀 보자. 우리 민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은지를 바라봤죠. 은지의 뺨, 이마, 눈, 입술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민지가 이렇게 컸어.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쓰다듬는 손길은 깃털처럼 부드러웠죠. 배고팠지? 많이 힘들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밥 줬어요. 은지가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습니다. 순자는 얼떨결에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순자에게 다가왔죠. 순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최 여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우리 민지를, 우리 딸을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최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도 다가와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이가 불쌍해서.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은지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자의 허리를 껴안았죠.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순자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순자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이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위로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자동문을 살랑 흔들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거리의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낙엽이 포장도로 위를 살랑살랑 구르며 지나갔죠. 편의점 앞 골목길에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편의점은 아니었죠. 건물 외벽은 새하얀 페인트로 다시 칠해져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새 유리로 교체됐고 녹슨 철문은 빛나는 알루미늄 문으로 바뀌었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간판이었습니다.
편의점 위에 걸린 간판에는 따뜻한 주황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잔의 편의점. 햇빛이 간판을 비추자 글씨가 반짝반짝 빛났죠.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앞 공터에는 작은 야외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라솔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국화꽃이 담긴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의점 문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잔의 편의점.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만 같았죠. 순자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건물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김순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살의 나이에 건물주가 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와닿았죠.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가 달려오고 있었죠. 새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에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따아져 있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죠. 한 달 전 그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지는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종달새처럼 맑았습니다. 순자는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샴푸 향기가 났죠. 상쾌하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은지야. 순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최 여사와 회장도 뒤따라왔습니다. 최 여사는 우아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죠. 회장은 캐주얼한 스웨터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최 여사가 순자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최 여사와 회장은 순자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황송해서 사양했지만 두 사람이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받아들였죠. 어서 오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이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간판 정말 잘 나왔네요. 회장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민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회장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최 여사가 손에 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도시락 4개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최 여사가 활짝 웃었습니다. 4사람은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파라솔 그늘 아래 앉으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최 여사는 도시락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불고기, 새우튀김, 계란말이, 각종 나물이 예쁘게 담겨 있었죠. 밥 위에는 참깨가 송송 뿌려져 있었습니다. 와! 은지가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응. 오늘 새벽부터 준비했어. 최 여사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자는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 유통기한 지난 900원짜리 삼각김밥을 나눠 먹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도시락을 함께 먹고 있다니 말이죠.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자, 다들 먹어요. 회장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4사람은 함께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한 점을 입에 넣자 달콤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죠.
행복했습니다. 은지는 새우튀김을 베어 물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회장이 은지의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은지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 아래로 퍼져나갔죠. 최 여사는 순자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살 좀 찌우셔야 해요. 아이고, 고마워요. 순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젓가락질 소리, 밥 씹는 소리, 가끔 터지는 웃음소리가 테이블을 감쌌죠.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테이블 위로 한 잎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이 햇빛에 반짝였죠. 은지가 낙엽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쁘다. 그래, 예쁘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낙엽을 순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선물이에요. 고마워, 은지야.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죠. 도시락을 다 먹고 나자 배가 든든했습니다.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회장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뭔가요? 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편의점 리모델링 비용과 앞으로 6개월치 운영비입니다. 걱정 마시고 편하게 운영하세요. 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건물도 주셨는데 어떻게. 어머니. 최 여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지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희 마음이 편합니다.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또 주르륵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은지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행복한 날인데.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행복한 날이지. 네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네 사람의 얼굴을 감쌌죠. 마치 갓 구운 빵처럼 포근하고 달콤한 온기였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바람에 살랑 흔들렸습니다. 순잔의 편의점. 그 글씨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세상이 참 야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쥐구멍에도 볕이 드는구나. 가슴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은지가 순자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순자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장과 최 여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주차된 차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돌아서서 손을 크게 흔들었죠. 할머니, 사랑해요. 은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은지야.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뒷유리 너머로 은지가 계속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죠.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순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지자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을 돌아봤습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건물, 새로 단 간판, 야외 테이블에 놓인 국화꽃,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순자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죠.
새 계산대가 놓여 있었고 의자는 푹신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형광등 소리도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윙하고 부드럽게 울렸죠. 순자는 건물 등기권리증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김순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서류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늘에게, 신에게, 세상에게, 은지에게, 모두에게 하는 감사였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죠. 어서 오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네 편의점의 첫날이었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편의점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